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주변에 보면 경제적으로 충분하다, 이만하면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를 벌든 얼마를 소유하고 있든 저마다 힘들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들 돈 버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해치거나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쉽게 돈 버는 일이라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도 많죠. 요즘 뉴스를 보면 결국 모든 게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인간성 상실이 무섭고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늘 많은 걸 바라고 또 가지려고 하는데 결국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며칠 전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재산이 $100, 우리 돈 14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하면 더 많은 걸 가지고 살아도 우리 삶은 불충분하고 행복과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죠. 대체로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오로지 돈이 전부라고 여기는 풍조를 쫓을 게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고 남기는 삶이어야 할지 개인도 사회도 그 방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월 2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일본에 우리쌀이 수출됐는데 시장의 반응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선조들이 즐겨 먹는 오신채, 봄나물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막시밀리안과 마리공주의 결혼이란 작품으로 관세 때문에 더 폭락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제 퀴즈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쌀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급기야 우리나라 쌀이 35년 만에 일본에 수출됐는데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일본에 수출된 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본에 우리 쌀이 수출이 된 게 30여 년 만이라면서요? 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본의 판매용으로 수출한 쌀이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과거에 우리 쌀을 보낸 기록이 2011년과 2012년에 있는데요. 그때는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구호용으로 보낸 거고요. 이 관련 통계를 1990년부터 작성을 했는데 그로부터 35년이 흘렀거든요. 이 통계 작성 이후에 한국 쌀의 일본 수출이 처음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수출한 쌀은 어느 지역에서 재배한 거고 또 물량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일본에 수출한 쌀은 땅끝마을 전남 해남에서 재배한 쌀입니다. 이 전남 해남군 옥천농협의 농민조합원들이 생산한 쌀이고요. 땅끝 햇쌀이란 브랜드 제품입니다. 예. 지난 8일에 통관 절차를 거쳐서 해남산 쌀 2톤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에서 시판됐고요. 제가 어제 해남군 관계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지난 18일에 추가로 10톤을 더 선적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직 일본에서 판매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는데요. 최근 선적한 물량까지 모두 12톤이 수출됐고 다음 달 초에 이 옥천농협쌀 10톤이 더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해서 22톤의 해남쌀이 일본에 수출된 셈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시장에서의 반응이 궁금해요. 네, 처음 수출한 2톤의 쌀은 새청무라는 품종인데요. 이 밥맛이 좋다는 평을 듣는 쌀입니다. 첫 수출이라서 관심도 컸지만 많은 물량이 아닌 탓에 초도 물량은 다 팔렸습니다. 이번 쌀 수출은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NH농협무역이 추진했거든요. 예. 이 NH농협무역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한국식품 전용 소매점에서 각각 판매했는데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쌀값
가격도 되게 궁금해요.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나요? 예, 지금 뭐 일본 쌀값이 평시보다 굉장히 비싼데요. 1년간의 누적 상승률이 92%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런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쌀 21만 톤을 시중에 풀었지만 쌀값 상승 대에 굉장히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의 쌀값이 5kg에 약 4만 2천 원입니다. 도쿄 일부 시장에서는 킬로그램에 10,000원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 해남쌀의 일본 현지 판매가는 10kg 한 포에 우리나라 돈으로 9만 원이거든요. 예. 국내에서 판매되는 쌀값이 10kg에 3만 원, 4만 원인 것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일본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지만 일본산 쌀보다는 또 10%가량 저렴하다고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일본에 우리 쌀 수출 물량 더 늘어날까요? 전망이 어떤가요? 네, 당분간은 뭐 해남쌀을 비롯해서 강진 지역에서 생산한 쌀도 수출길에 오릅니다. 해남에서 지금까지 2톤과 10톤 수출했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재작년 2023년산 벼를 포장 직전에 도정해서 쌀로 판매한 거고요. 예. 다음 달에는 2024년산 쌀 10톤을 추가 수출합니다. 그리고 전남 강진에서도 쌀 수출이 예정되다고 확인했고요. 하지만 일본 수출길이 더 확대된다는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수출하는 쌀에 붙는 관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킬로그램당 3,400원이 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kg 쌀을 수출한다면 원가에 34,000원의 관세가 더 추가되고요. 여기에 운송비, 유통 마진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 일본 쌀값과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번 쌀 수출은 특수한 경우라서 생긴 반짝 수출 시장인 셈인 거죠. 그렇군요. 이번 쌀 수출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들의 평가도 다양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쌀이 타국에서 잘 팔린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예. 이 전남 지역에서는 수출 직불금이라고 해서 킬로그램당 100원을 지원하고요. 또 농협중앙회에서도 킬로그램당 500원을 지원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 식기까지 운임료가 들어가는데 실제 들어간 비용의 70% 지원을 받아서 수출됐는데요. 뭐 이런 내용들이 보도된 기사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비용들을 감안하면 쌀 수출의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짚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쌀이 넘친다는데 일본에 수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지만 네. 일본 쌀 시장이 무너진 걸 일본의 쌀 시장이 무너진 건 쌀 감산 정책하고 이상 기후가 핵심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정책에 똑같은 기후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일본 쌀 대란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주식인 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요. 정부와 정치권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합니다. 네. 우리도 이럴 때 식량 안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지금 한복을 혹시 네, 입으신 네. 거예요? 너무 예쁘네요. 근데 오늘 저희 옷 컬러가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어떻게 나와요? 저희 네. 케미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제 요 며칠 정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봄비도 좀 예쁘게 내리기도 했고 또 봄을 만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기상 이변으로 예전에 비해서 봄이 좀 짧아지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런지 교회로 드라이브도 가시고 공원으로 피크닉 나가시면서 이 짧은 봄을 즐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봄이 오면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꽃이요. 아, 꽃이요. 저는 꽃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 꽃이 얼굴에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통의 멋과 맛에 빠져 살다 보니까 이 봄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봄의 맛, 봄나물입니다. 봄에만 먹을 수 있는 봄나물 많죠. 네, 그래서 오늘은 봄나물로 떠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봄나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참기름에 고추장 넣고 막 비벼 먹는 그 산채 비빔밥도 너무 좋고요. 네. 나물을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그렇죠. 입안에서 그 봄을 아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이 봄나물인 것 같은데 우리 선조들도 이 봄나물을 많이 즐겨 드셨겠죠? 네, 뭐 많이 드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봄이 온과 동시에 전투적으로 봄나물을 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마도 입안에서도 봄을 좀 느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선조들께서는 5가지 매운맛이 나는 나물로 만든 오신채 또는 오신반, 오훈채라고도 불리는 좀 자극성이 있고 매운맛이 나는 채소 요리를 해 드시면서 오, 네. 봄이 오는 것을 알싸하게 느끼셨습니다. 오. 그리고 궁중에서도 봄이 시작할 때면 이 왕에게 입춘 오신반을 따로 진상을 할 정도로 봄나물을 아주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봄나물을 오신채 그리고 오신반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단어들을 처음 들어봤어요. 오신채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이제 그 산에서 직접 채취해서 먹거나 주고받았던 5가지의 나물을 오신채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는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갖추어야 할 5가지 도리인 인, 이, 예지, 신의 덕목, 그리고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의 인체 기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봄이 왔을 때 이 오신채를 먹으면 5가지의 덕을 모두 갖추게 되고 신체의 모든 기관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건강해진다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울러서 5가지의 맛이 나는 오신채를 먹으면 인생에서 5가지 고통을 참아낼 것이라는 교훈도 담겨져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네. 그래서 오신채를 먹으면서 면역력을 키우기도 했고 또 한 해를 건강하게 잘 보내겠다는 의미가 담긴 5가지 나물이 이 오신채, 그리고 5가지의 매운맛이 나는 나물, 이 오신채가 올라간 밥상이 바로 오신반이었던 것이죠. 오, 네. 어떤 나물들이 있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인체 장기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그 5가지 나물 밥상 오신반. 저도 정말 먹어보고 싶은데 어떤 나물들이 있나요? 네, 이제 5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이 구성하는 나물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 같은 고서들을 보면 오신반의 주요 나물은 달래, 냉이, 쓴바귀, 미나리, 부추 등으로 구성이 되었고 일부 지방에서는 마늘, 갓, 파 같은 것들이 좀 추가되기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나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지역별, 기후별로 자라나는 나물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집 근처에서 손쉽게 채취할 수 있었던 나물들 중에서 5가지를 골라서 드셨던 거고요. 네. 공통적으로는 모두 매운맛이 난다라는 이제 공통점이 있고 이 한의학적으로 매운맛이 나는 나물들은 봄철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또 몸에 나쁜 기운을 배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 네, 그리고 궁중에서도 오신채를 먹는 풍습은 단순히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의식으로 여겨졌을 정도로 이 건강을 통해 기원하는 전통이 나물로부터 정착이 되기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중 행사였겠네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오신채를 즐겨 드셨을까요? 네, 이제 오신채를 먹는 풍습은 조선시대 궁중에서도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책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입춘이 되면 임금님께 오신반을 진상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서양에서 이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초콜릿에 사탕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풍습처럼 봄이 되면 임금님들은 신하들에게 또 일반 백성들은 이웃들에게 이 나물, 오신채를 서로 나눠주면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국가의 안녕과 백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중요한 의미를 받은 음식이자 선물이 바로 봄나물 오신채였던 거죠. 그 조선의 오신데이 그런 거였겠네요. 그렇죠. 오신데이. 오신채 대표적인 나물이 아까 달래, 냉이, 쓴바귀, 미나리, 부추라고 하셨는데 아까 조금 다 매운맛, 쓴맛 그런 게 나는 나물들이네요. 맞아요. 어떤 효능을 갖고 있나요? 네, 우선 달래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에 보시면 산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늘과 같은 효능을 지닌 약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달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심혈관 지방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조선시대에도 잘 알려져 있어서 왕실에서도 왕의 심혈관 건강을 다스리기 위해서 달래를 자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냉이는 또 네. 어떤 용도로 많이 활용했을까요? 네. 향도 좋잖아요. 냉이 된장국, 된장찌개 네. 맛있죠. 그래서
냉이 같은 경우에는 한약 집성방에서 간에 열을 내려서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 중요한 나물이지만 또 약재로도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과음 후에 숙취 해소와 위장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을 보호하기도 했고 또 시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 옛날 서민들은 봄철 채소가 부족할 때 냉이를 활용해서 이 나물밥, 냉이 밥을 또 해 먹었고 네. 궁중에서는 냉이로 즙을 내서 해독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피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네. 코피 자주 나신 분들 또 저요. 생리불순, 그리고 산후 출혈 이런 데 치료하는데 또 냉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신제 중에 쓴바귀가 있던데 쓴바귀가 봄철 춘곤증 해소에 참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쓴바귀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열을 내리고 독소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쓴바귀에 풍부한 이눌린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위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그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봄철이 되면 이 춘곤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 동안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쓴바귀는 비타민 C와 단백질이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해줘서 춘곤증을 완화하는데 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오신제 중에 네. 미나리는 수취 해소제로도 또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이제 한약 집성방이라는 책을 보시면 미나리를 수분, 물의 뿌리라고 불러서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해독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나리는 이제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잔치가 끝난 뒤에 해장국을 만들 때 이 미나리를 꼭 넣어서 끓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알코올로 인해서 손상된 간 기능을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게 바로 이 미나리고요. 요즘에도 이제 숙취 해소제에 미나리, 즙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또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요즘에 미나리 삼겹살 드시면서 소주 한잔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음주와 동시에 해장을 하려는 효능이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부추가 한의학에서 양기를 돋우는 약재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네, 이제 양기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식재료가 또 부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장을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력을 보충하고 혈액 순환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는 이 남자분들의 스태미너 강화를 위해서 부추를 꾸준히 섭취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산후조리에 부추를 많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부추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비타민 B와 철분이 있어서 빈혈 있으신 분들한테 아주 좋다고 해요. 그리고 신진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기여하는 게 바로 이 부추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이게 봄이 가기 전에 네. 이 오신제 봄나물 꼭 챙겨 먹어야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른 나라에서도 봄이 오면 먹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네, 뭐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봄이 오면 춘빙, 얇은 밀전병 알아요. 네. 를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춘빙은 한국의 보쌈처럼 이제 밀가루 반죽을 얇게 구워서 고기, 채소, 계란 등을 같이 넣고 싸 먹는 음식인데 이 춘빙을 먹는 이유는 이 봄을 말아 먹는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양서라는 체계를 보면 남북조 시대부터 이 귀족들이 봄이 오면 춘빙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춘건이죠. 근데 이 춘건이 영어 이름 자체가 스프링 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춘건의 이름처럼 봄이 오면 또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이 춘건인데 이 부드러운 춘건 피에 신선한 채소를 넣고 튀겨 먹으면서 봄 기운을 맞이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봄이 오는 입춘 하루 전날을 절분이라고 일본어는 세추분이라고 불러서 다양한 입춘 맞이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유명한 음식이 바로 일본식 김밥 에오마끼입니다. 네, 그래서 에오마끼는 이제 김으로 싼 일본식 김밥인데 네. 그 안에 새우, 장어, 계란, 오이, 시소 같은 이제 7가지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데 이제 한국에 오신채가 있다면 일본은 7가지 재료로 만든 칠복신이 있어서 행운을 주는 7명의 신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에오마키에 들어있는 7가지 야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먹을 때는 그 해의 길한 방향을 보면서
말하지 않고 한 입을 크게 베어 먹어야 음. 복이 깃든다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네. 다른 나라의 봄 음식도 네. 이렇게 살펴봤어요. 너무 네. 재밌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최수가님께서 정은혜 아나운서님, 조인선 대표님 두 분 케미로 아침 방송에 활기가 넘치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가님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347님께서 사계절 음식 소개 너무 유익한 방송이에요.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함께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니까 너무 네네. 든든하지 않아요? 너무 든든하고 더 잘 준비해야겠다는 네. 책임감이 듭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복이 깃드는 봄나물로 차린 밥상 이렇게 살펴봤는데 예술로 떠나는 여행 모던하니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미술로 풀어보는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꾼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림으로 풀어주는 경제 이야기. 예. 오, 말로만 들어도 이게 흥미로운데 네. 오늘은 어떤 그림으로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어주실 건가요? 저 오늘 처음 뵙잖아요. 우리 네, 정아 아나운서님은 싱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꿈 꾸시죠? 혹시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청혼하는 장면. 그건 어릴 때부터 다들 꿈꾸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백마 타는 건 조금 부담되고요. 그러면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오거나. 그것도 좀 부담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청혼 장면을 보면 네, 등장하는 게 꼭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반지. 그렇죠. 그죠? 뭔가 결혼을 청혼할 때 우리가 반지를 주는데 그 반지는 꼭 다이아몬드 반지인 경우가 많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을 할 때 물론 다이아몬드 반지를 했습니다. 뭐 작은 캐럿이긴 했지만 네.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다이아몬드 반지를 결혼 선물로 하는지, 결혼 서약의 중심이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시작해서 최근에 관세 때문에 금 가격은 치솟고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다이아몬드 가격은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뭘 사야 된다면 금을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또 꼭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오고 네. 이게 근대화가 되면서 서양식 결혼 문화가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그런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런 결혼 문화는 아마도 그 영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네. 근데 정확한 거는 일본에서 아마도 그 영향을 우리는 좀 더 받았을 것 같고요. 일본은 미국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미국계 일본으로 그리고 일본계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용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림 얘기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막시밀리안과 마리 공주의 결혼이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네.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의 역사 화가인 안톤 페터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막시밀리안은 유럽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왕실 가문인 합스부르크가의 중흥기를 이끈 왕입니다. 나중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데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막시밀리안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영토와 권력을 크게 확장하는데 네. 그 출발이 바로 부르고뉴의 상속녀 마리 공주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1477년 막시밀리안 1세가 마리 공주에게 청혼을 할 때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 안톤 페터의 그림은 중앙에 막시밀리안 1세와 마리 공주가 손을 맞잡고 딱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가까운 얼굴이 굉장히 가까운 그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그려놓은 건데 네. 그 주변에는 군인들과 시녀, 시종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횃불을 딱 들고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마치 하이라이트를 받는 것처럼 강조돼 있거든요. 네. 근데 마리 공주의 손에는 둘이 손을 맞잡고 있는데 반지가 그려져 있고요. 그건 이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다이아몬드 반지일 걸로 보이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까지는 안 보이지만 그냥 반지가 네. 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일 거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굉장히 뭔가 사랑하는 듯한 시선이기도 하면서
한편에서는 아까 정략적인 결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뒤에 네.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뭔가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도 표현되는 듯한 눈빛이어서 그림에 그 눈빛에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아까 1477년이라고 하셨죠? 네네. 이때부터 다이아몬드 반지가 결혼 반지로 쓰였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사실은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분명히 역사 기록에는 막시밀리안 1세가 마리 공주에게 청혼을 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냈다라고 돼 있지만 네. 그 이후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매번 결혼할 때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내거나 그걸 약속의 징표로 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부터 그 시대부터 쭉 우리는 결혼할 때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용했어. 그거는 안 맞는 말이고요. 네. 한 500년 정도 흐른 뒤에 드비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다이아몬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 회사가 소환해서 네.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고 싶게 만든 광고 캠페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이아몬드는 단순히 보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 또 그걸 서약하는 상징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시밀리안 1세와 마리의 사례를 꺼내서 그때서부터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용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아 뭐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그때 등장한 광고 카피가 다이아몬드 is forever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카피를 쓰거든요. 네. 지금도 이 드비어스의 이 광고 카피를 이 회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광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광고 캠페인으로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케팅이 성공을 했군요. 그렇죠. 네. 네. 다이아몬드 회사가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어떻게 낸 거네요. 그렇죠. 만들어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유럽의 왕가와 귀족들이 해왔던 결혼 풍습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40년대 후반부터 이 결혼 반지로 다이아몬드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네. 100년이 조금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현대적인 전화기의 발명을 벨의 전화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1876년에 발견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 15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화기보다도 그 이후에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우리가 서로 교환하면서 우와. 결혼의 상징으로 쓰고 있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막시밀리안과 마리의 결혼이란 그림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합스부르크가의 의뢰로 그려졌을 것으로 이 그림은 추정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 순간을 합스부르크가가 굉장히 자신들의 왕가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생각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당시 막시밀리안 1세가 마리 공주와 결혼한 상황은 부르고뉴 공국의 용담공 샤를 이 사람이 이제 마리 공주의 아버지거든요. 이 딸인 마리 그 용담공 샤를이 이 부르고뉴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가 결국엔 사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마리 공주가 이 지역을 지배하는 걸 반대하기 시작해요. 공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자 후계자가 없고 공주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라고 반대하기 네. 시작하고 특히 프랑스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담공 샤를이 지배했던 부르고뉴 공국은 프랑스의 왕족에서 분할해 나간 공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후계자가 없다라고 하면 다시 왕실의 재산으로 가져오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 당시 루이 11세가 심지어 전쟁까지 벌여서 그 지역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상황에 이제 막시밀리안 1세가 등장한 거죠. 이미 막시밀리안 1세는 청혼을 약속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마리 공주 때 보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청혼한 사이고 약혼한 사이니 이 약혼자를 내가 구하겠다라고 해서 급하게 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한 장면을 그린 게 이 막시밀리안과 마리의 공주의 결혼이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합스부르크가는 이 결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토지를 보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의 북부 지역 그리고 프랑스의 북동부 지역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까지 이 영토를 이제 막시밀리안이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보다 혼맥으로 세력을 키워 나가는 건데 기업으로 치면은 M&A 그런 거 같은 걸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의 변방국이었던 합스부르크가가
이 결혼을 통해서 유럽의 중심으로 확 들어온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재기의 한 100위권 밖에 있던 서열의 기업이 갑자기 M&A를 통해서 재기의 한 5위권으로 갑자기 등장한 그러니까 그런 네. 사건이었다라고 보면 되니까요. 우리나라는 홈맥으로 치면 범 LG가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G가가 뭐 삼성 뭐 온갖 기업들 정부 언론들하고 홈맥을 넓혔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볼 수 있겠네요. 그 유명 다이아몬드 회사라고 말씀해주신 그 드비어스 이야기도 네네. 궁금해요. 사실 드비어스가 그 대중들에게 다이아몬드 수요를 일으켜야 했던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보석 시장은 왕가가 가장 큰 그 수요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드비어스가 이 광고를 시작한 게 1947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기는 결국에는 1,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이라고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보석 이 드비어스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 광맥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가 나오긴 했는데 중급 품질의 천연 다이아몬드가 막 쏟아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광맥을 발견을 한 회사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공급량,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공급량은 뭐 계속해서 이 광맥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이아몬드 때문에 늘어나는데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사람들 자체가 그 사치품에 대한 소비 자체가 크게 줄었고요. 줄었어요. 유럽은 이제 왕정 국가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수요처였던 왕가의 수요도 사라진 상황이죠. 네. 그러면 다이아몬드 수요도 없어졌지 중급 다이아몬드는 쏟아지지.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낼 수요처가 필요했던 건데 그 당시에 이들이 그 드비어스는 이제 영국의 회사거든요. 네. 바라봤던 시장이 미국이었던 거죠. 아.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도 크게 피해를 보지 않았고 도리어 재건하는 유럽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면서 미국에는 중산층이 굉장히 두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산층이 다이아몬드를 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을 노렸군요. 네, 그게 결국에는 뭘 이용할까? 막시밀리안과 마리 공주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꺼내서 네. 결혼할 때는 꼭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게 사겠다. 하면 전 국민이 2명 중 1명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 거 아닙니까? 와, 드비어스 생각- 똑똑했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 광고 카피가 성공하면서 결국 드비어스는 이 당시에 뭐 다이아몬드 시장의 거의 99% 심지어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90% 이상의 시장 점유를 하는 상황까지 올라가죠. 와, 근데 다이아몬드 시장에 관세 영향을 받는다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금값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금은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가격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관세의 영향도 있다라는 최근에 기사가 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간 사실 미국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사치품이긴 한데 여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거는 미국의 다이아몬드 가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다이아몬드를 인도에 가공된 다이아몬드를 인도에서 거의 수입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90% 이상을. 그런데 인도에 미국이 상호관세 27%를 매겼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이아몬드가 이 상호관세에 해당이 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다이아몬드 거의 제로의 관세에서 이젠 다이아몬드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니 수요가 지금 급격하게 줄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금은 사실 금하고 구리 같은 광물들은 상호관세에서 예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산업재해 필수적인 광물이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세에서 이제 그런 차이가 나면서 벨기에의 다이아몬드 시장이 전 세계에서 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호관세가 발표된 다음에 벨기에의 이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수요가 7분의 1로 지금 떨어졌다. 영국에서 그런 보도도 쏟아지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사실 다이아몬드 가격을 떨어뜨릴 요소는 있었는데 상호관세 이후에 도리어 더 이게 극명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이아몬드 가격이 많이 내려갔나요? 가격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약 10% 이상 다이아몬드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오,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생각보다. 앞서 이제 저희가 금 얘기도 했지만 네. 같은 귀금속인 금이 1년 전에 비해서 40% 가량 지금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자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만약에 금을 샀다 그러면 온도차가 엄청나게 큰 그러네요. 것이겠죠. 네.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관세 때문에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가격이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관세 영향도 분명히 받고 있지만 다이아몬드 가격은 사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요즘 들어보셨어요? 저 랩다이아는 들어봤는데 같은 건가요? 그게 같은 겁니다. 아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인공 다이아인 건지. 인공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인공 다이아몬드를 저희가 말 그대로 랩 실험실에서 키운 다이아몬드, 그래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인공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이아몬드는 땅 속에서 굉장히 큰 압력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만들어지면서 네. 반짝반짝이는 원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환경을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화학적으로 이 탄소 결합을 통해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험실에서 그 반짝반짝한 원석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네. 근데 육안으로 봐도 네. 그리고 안에 성분을 분석해도 천연 다이아몬드와 랩 다이아몬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물로 캐낸 다이아몬드 그리고 나중에 가공하는 다이아몬드도 가격이 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격은 심지어 1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가격이 랩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싸고요. 네. 여기에 광물로 캐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땅을 깊이 파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죠. 그리고 보통 광물들을 캐낼 때 물 사용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 사용도 랩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라는 이미지까지 랩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광산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력 착취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노동력,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이런 데서 맞아요. 인도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아이들 노동시키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착한 소비라는 이미지까지 결합되면서 최근에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간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네. 1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랩 다이아몬드 시장이 커지면서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은 같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세의 영향 플러스 이 랩 다이아몬드 시장이 커지는 영향까지 받아서 다이아몬드 시장은 지금 좀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다이아몬드 국제 다이아몬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107이었는데 네. 지금은 90대 초반으로 떨어져 있고요. 이거는 2001년도에 다이아몬드 가격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높으면 100 위로 올라가고 그것보다 낮으면 100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지금 99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걸로는 안 보이겠네요. 근데 이게 2001년이면 네. 거의 25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25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져 있다. 100 이하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자산 가치로는 물가까지 올랐으니까. 물가도 올랐는데 네. 이건 이거는 뭐 떨어져 다이아몬드 있으니. 가지고 있어봐야 이건 재산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네. 단지 우리는 영원한 결혼을 약속했어라는 반지니까 나중에 결혼하실 때 네. 혹시 자산의 관점에서 결혼 반지를 마련하신다면 네. 다이아 말고 다른 걸 하셔야 될 수도 아 있겠습니다. 다들 다이아 살 돈으로 금을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랩 다이아 시장이 또 커지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들 대체를 해서 결혼 반지를 많이 선물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훨씬 합리적인 소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이 카피 자체가 네. 사람들의 수요를 이끌기 위한 다이아몬드 회사의 광고 마케팅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소비자가 그 마케팅에 꼭 현혹될 필요도 없고 다이아가 없어도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면 꼭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더라도 그게 네. 랩 다이아몬드든 다른 거든 그냥 링이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의 결혼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3254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른 아침부터 다이아몬드 이야기 들으니 괜히 설레면서 기분이 좋네요. 모두들 오늘 하루도 다이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다 빛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도 근데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되게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상태는 영원할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상태는 영원하죠. 네. 달아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림 속 경제 이야기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저녁부터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초록 여행 떠나요
씨 부부는 발달 장애를 가진 딸아이와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바다